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성공자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 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족입니다, 다.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르고요. 나이도 다 다르고 전직도 다 달라요. 근데 애터미에서 모두가 다 성공했습니다. 바로 집단의 성공이죠. 능력과 학벌, 나이, 성별도 다 다른데요. 모두가 애터미에서 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성공의 원리, 성공 시스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지금 최소 연봉 2억 이상에서 많게는 5억, 6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정말 나는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우리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부모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정말 끝내버리고 싶다. 진짜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애터미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꿈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나타주 시인의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참 좋아. 난 저도 기죽고 살았잖아요. 쪽팔렸어요. 조금씩 꽃망울이 주고 이렇게 피고 하니까 지금 참 신간이, 전라도 말로 신간이 편하고 참 좋아요. 내 자신의 지난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근데 살아오면서 그 어떤 수고보다는 결코 무거운 짐은 아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60이 넘는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이 일이었고, 저는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도 이거였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혀있지 마시고 푸른 여러분의 꿈의 나라를 활짝 펴고 푸른 창공을, 전 세계를 여행도 하시고 갖고 싶은 걸 가지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누리는 오늘 함께한 또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1박 2일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권에서 이제야 좀 서서히 벗어나서 애터미가 이제 10여 년 이상 달려왔던 그런 길을 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한상근 전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신뢰가 가죠? 예, 정말 몇백만 원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품질의 제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거를 애터미는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야 된다 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콜마하고 이렇게 가격 내고를 할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을 덜렁 낮춰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1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이제 17년을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업계는 원가 관리가 다른 산업 분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2만 개에서 많게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메인데이 명지 퍼스트 클래스센터 오후 메인데이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만큼 지금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센터에 도전의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원제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원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아자!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입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정말 애터미 제품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진심이고 곧 이제 샤론 노즈 마스터에 지금 도전 중이신 우리 찐 애터미 애용자 우리 곧 국장님이 되실 조승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 제품의 진심인 남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스킨케어 제품을 오늘 저희 센터에 오신 그 신규분 한 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엿들으면서 이제 조금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애터미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이 제품을 쓰다가 다시 어떤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킨케어의 종합적인 그 정보들을 조금 드리면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사이트 내에서 뭐 제품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채널 애터미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상세한 거는 빼고 조금 이제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써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성분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분표를 보시면은 우리 애터미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의 앰플을 살펴보면은 이 셀렉티브 앰플의 경쟁 상대로 저는 랑콤에 있는 앰플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은 우리 애터미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께서 항상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의 화장품 회사는 이 광고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TV 광고도 하고 또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광고 비용뿐만 아니고 샘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샘플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예비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충성 고객들한테 샘플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거의 본품보다 훨씬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메리트로 하면서 그 가격 경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본품이 사실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샘플을 조금씩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샘플들도 사실 굉장히 낭비거든요. 요즘엔 또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용기뿐만 아니고 그런 비닐에 포장된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까다롭게 따지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과연 샘플이 필요할까라고 저는 좀 의문을 던지면서 성분표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가장 많은 함량을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렉티브 앰플 같은 경우에는 녹차수라고 돼 있어요. 이 녹차수가 그냥 녹차를 우려낸 물이 아니고 특허를 받은 그런
그 성분입니다. 이 녹차수라는 게 정확한 그 표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녹차수가 나오는지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녹차수와 이 정제수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녹차수는 일단 쉽게 말하면은 고순도 정제 기술과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런 특허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녹차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녹차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녹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제수가 중요합니다. 정제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저는 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정제수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게 뭔가 되게 굉장한 그런 성분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제수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미량 원소가 수중에 존재하는지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증류수나 탈이온수라고 합니다. 이제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술 만들 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 그러니까 순수한 물,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정제수가 우리 피부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수와 정제수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애터미 스킨케어 제품들을 뭐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는 4관왕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4관왕, 장영실상을 받았고 NEP 인증을 받았고 세종대왕상까지 받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까지 선정이 돼서 이제 세계 시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인 피부에만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피부에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피부에 적합하게 이 독일 더마테스트사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독일 더마테스트사는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그런 성분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브랜드들의 조금 고급 브랜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더마테스트사의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마크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피부 고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우리 더마리얼 시카 제품을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마리얼 시카의 성분들이 대부분 피부 진정과 회복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피부가 손상돼 있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다들 쓰다 보니까 복합성 피부가 대부분 이제 그 지성 피부에서 복합성이 되고 또 건성 피부에서 복합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히 지성 피부니까 지성 제품만 쓴다. 아니면 건성 피부니까 건성 제품만 쓴다 하는 시대는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없고 이제 내 피부가 손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더마리얼 시카 제품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회복이 안 된 단계에서 뭐 고기능성이나 고수분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마리얼 시카로 일단 피부 진정을 먼저 시킵니다. 근데 더마리얼 시카 세트 외에 이제 더마 젤 클렌저라고 이제 클렌징 제품이 있어요. 더마 성분들이 들어간 이제 시카 성분들이 들어간 젤 클렌저인데 이렇게 4개 세트를 같이 쓰면은 더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빨리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마스크 제품, 우리 이브닝 케어 세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 더마리얼 스카에 젤 클렌저가 있다 보니까 이브닝 케어를 이거는 조금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보통의 피부이신 분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브닝 케어 중에서 딥 클렌저와 폼 클렌저는 조금 같이 써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딥 클렌저가 하는 역할이 이제 모공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그런 먼지들이나 아니면은 모낭충의 시체 뭐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딥 클렌저로 1차적으로 모공을 청소한 다음에 폼 클렌저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속이 비워진 상태잖아요. 모공속이. 비워진 상태에서 더마릴 시카의 그런 회복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의 피부라면은 젤 클렌저가 아니고 딥 클렌저와 폼 클렌저를 사용해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더마시카 세트를 사용하시면은 회복이 빠르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필링 젤과 피로포 마스크를 조금 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피부 트러블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내 피부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아침 루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성분들은 딥클렌저를 조금 생략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개기름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많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이 딥클렌저와 폼클렌저를 남성분들은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막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나쁜 악건성인 피부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딥클렌저는 조금 얇게 미세하게 얇게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밀어두셨다가 약간 회복이 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폼 클렌저를 쓰고 그다음에 저는 더마시카 세트 토너 앰플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저는 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제 더페임 세트를 쓰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남성용 메이크업 그렇게 제품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마시카 세트를 쓰면서 이제 온무 톤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제 피부에 실험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더페임을 쓰고 온무 그 톤업을 썼을 때랑 더마시카를 썼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더마시카를 쓰고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쓰는 게 훨씬 저녁까지 안정적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그 재터치를 하지 않고도 이제 피부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더마시카 세트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하루 동안의 그런 각종 먼지나 요즘 미세먼지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뭐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그런 현장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피부가 좋은 분들이나 안 좋은 분들이나 딥클렌저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딥클렌저의 양은 조절해야 되는데 사용은 꼭 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을 수 있더라도 내 피부를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막 50년, 60년을 더 건강하게 가져가려면은 딥클렌저로 꼭 사용을 하시고 딥클렌저로 1차 세안을 이제 피부 겉면과 이제 모공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 폼 클렌저로 이제 2차로 완전히 깨끗하게 100%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필링젤을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예민한 피부 타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링젤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어, 그렇게까지 피부 자극이 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틀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쓰니까 조금 그 피부 그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따가움이 느껴지기도 해서 요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피부에 맞게 필링젤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완전히 마치고 나면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세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남녀노소 빠질 것 없이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피부가 노화되는 시기가 20대 중반 이후부터인데 중반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한 30대 중후반이니까 나중에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계적으로 20대 중반부터 피부 관리가 들어간 사람이 60대, 70대에 접어든 것과 아니고 뭐 3, 40대부터 피부 관리를 시작해서 70대, 80대까지 간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은 피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20대 중반부터 앱솔루트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가속화되는 속도를 완전히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80세가 넘어갈 때쯤에는 조금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났으니까 조금을 시간 투자를 하고 내가 하루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진 사장님이 아까 우리 메인데이 시작 전에 이제 앱솔루트 제품을 조금 물어보셨는데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순서를 보면은 일반적인 순서예요. 이제 토너를 사용을 해서 정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앰플을 사용하고 세럼,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순서인데 이 순서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입자 크기 때문이에요. 입자 크기가 토너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영양크림이 가장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너를 쓰고 영양크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앰플을 쓴다. 그러면은 그 입자 크기에 의해서 앰플의 성분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토너 다음에 앰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켜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토너, 앰플, 세럼, 로션이 아니라 세럼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세럼이나 로션이랑 비슷하던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분 자체는 비슷한데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사용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양크림까지 다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간에 조금 더 이제 시간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토너 다음 앰플 바르고 나서 그때부터 요 제품 간의 그 간격을 조금 이제 흡수되는 시간을 조금 텀을 주시면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영양크림까지 발랐으면은 피로프 마스크를 올려주면 됩니다. 피로프 마스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은 하루만 사용하셔도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퇴근을 하고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딥클렌저부터 머리 머리에도 조금 얹었죠. 저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딥클렌저를 올리고 조금 놔둬요. 그러면은 이 딥클렌저가 조금 녹으면서 투명해지거든요. 투명해지고 나면은 이걸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닦을 때 이제 닦는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닦는다기보다는 뭔가 티슈 같은 걸 얹어서 두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키친 티슈, 우리 애터미 키친 티슈 그게 좀 두께가 있고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친 티슈로 사용을 하시는데 문영희 사장님 깨우시죠. 네, 그래서 이제 딥클렌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우리 남성분들 폼 클렌저 이렇게 거품기 써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비벼서 우리 일반적인 폼 클렌저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링 젤을 또 사용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순서대로 쭉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제품이 6가지나 되는데 언제 이 6가지나 다 바르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임재 팀장님?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남성분들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루 힘들었거든요. 예. 조금 나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쉬는데 이제 저는 들어가서 딥클렌저를 바르고 눕습니다. 딥클렌저를 바르고 눕고 딥클렌저가 다 녹을 때쯤 일어나서 닦아내고 이제 폼 클렌저를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 앱솔루트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용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품 간에 조금 텀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누워 있는데 활용을 하자면은 토너 앰플을 바르고 나서 다시 눕습니다. 누워 있다가 이제 폰을 좀 봅니다.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보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세럼을 발라요. 세럼을 바르고 우리 또 텀을 좀 주기 위해서 다시 누워요. 누웠다가 발랐다가 누웠다가 발랐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겹지가 않아요. 지겹지가 않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잠들 수도 있어요. 저도 잠든 적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어디까지 발랐지? 하고 이제 떠올리고
다시 바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세트로 요즘에 지금은 품절이 돼 있는데 이제 곧 품절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3종 세트, 이제 토너, 앰플, 로션이죠. 이렇게 3종으로 좀 6종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종이 나왔으니까 6종을 내가 단번에 습관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3종이라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필오프 마스크를 하는데 이 필오프 마스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6종을 다 얼굴에 얹었다는 가정하에 얼굴에 다 바르고 그게 그냥 바른 상태로만 둬도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피부를 한 200%더 효과를 보려면은 이 필오프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필오프 마스크의 성분이 이제 자수정 가루. 이 자수정 가루가 이제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을 시켜줍니다. 흡착. 이 필오프 마스크 손으로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있는 남아있는 그 모공소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시켜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 피부 상태가 조금 빛이 납니다. 이 자수정 가루 자체가 반짝거리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피지와 노폐물을 흡착함과 동시에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성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필오프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병풀 추출물이 또 회복 효과까지 줘요. 회복 효과까지 주면서 이 옥 파우더가 들어있는 이 성분이 피부 정돈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앱솔루트 세트와 필오프 마스크가 협력을 하는 거죠. 시너지를 발휘해서 우리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오프 마스크를 저는 좀 두껍게 바르는 편이라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두고 이제 바른 상태로 제가 뭔가 다른 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두고 떼어내고 나면은 굉장히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마스크 챌린지를 이제 팀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시작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걸 느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글로벌 파트너들도 생기면서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피부에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추천을 했더니 그들도 처음에 이제 긴가민가하고 써보죠.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좋은 성분들과 좋은 물에 노출이 돼서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이제 평균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좀 더운 나라라던가 조금 건조한 나라에서는 피부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제품의 효과를 글로벌 회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글로벌 사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모두들 일단 써보시고 만약에 내가 써봤는데 이 조승훈 팀장 말처럼 별로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민재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해결을 드릴 겁니다. 네, 제 스폰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되고요. 우리 그 조수원 팀장님이 예,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팀장님 자체가 이 화장품 정말 많이 애용을 하세요. 아시고 그래서 회장님이 그 고민 상담 하실 때 하신 말이 그 사장님들이 매출이 내 하위에 매출이 안 오른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내 매출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나부터 애용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승훈 팀장님은 진짜 화장품부터 이 애터미 전 그 건강식품까지 그리고 생필품까지 애용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승훈 팀장님 제가
스폰서기 때문에 매출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수원 팀장의 매출은 정말 엄청나요. 그건 다 본인부터 정말 애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 파트너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안 써봤는데 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나부터 애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승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야, 이분은 정말 이제 지금 이제 팀장을 지금 도전 중이시고 있고 내년 1월쯤엔 아마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셔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에 있으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본사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정말 바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DM이 될 거기 때문에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넘어가는 중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또 기초 사업 설명이랑 또 제가 직급 도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은, 저희 여기 또 제 파트너로 저희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단점은 다 한 달씩만 했어요.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중학교 때 테니스 어머니가 방학 때 끊어줬는데 딱 한 달 해보니까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기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달 해보니까 굳이 제가 다닐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저기 또 기타 일렉 기타도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일렉 기타를 한번 쳐봐야겠더라고. 앰프랑 일렉 기타를 한 20만 원 주고 알바해서 사고 앰프가 아직도 저희 집에 박혀 있어요. 그 자그마한 앰프가. 일렉 기타는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태권도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쫄라서 다니다가 한 2달 다녔나?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고 그만두고 서예도 다니고 또 영상도 했었습니다. 정말 하고제비라고 이제 좀 농담 삼아 얘기하면 하고제비였어요. 전 어릴 때부터. 그런 제가 이제 25살 조금 어린 나이에 지금 평균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고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첫째,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둘째,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셋째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우리 대한민국 나이로 지금 현재 31인데 우리 31 맞죠? 맞죠. 예. 순간 헷갈리네. 30살인지 31인지. 31인데 벌써 애 셋 아빠가 되어 있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 또래 중에서 이런 나이에 이 정도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앞에서 강의하셨던 조승훈 팀장님, 그리고 고영경 팀장님, 그리고 우리 임경 사장님, 제 또래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인데 셋 다 공통점은 자유롭다.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나 하나만 책임 잘 지면 된다. 근데 저는 저 하나만 책임져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서 책임지면 안 되고 제 아내부터. 왜냐면 임신과 출산을 3번을 거듭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없고 경력이 단절돼 버리고 거기다 아이 셋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제가 아까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하고제비, 취미생활 이런 거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첫 신혼집이 기름 보일러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25세 결혼하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저희를 지원해 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덜컥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러나 저러나 우리 둘이 결혼할 것 같은데 5년 뒤에 하나 10년 뒤에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할게요 라고 하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준비를 못했다. 너희를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처가댁도 친가 저희 부모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셔서 우리 알아서 살게요. 우리 결혼인데 뭐 부모님한테 신세를 집니까? 우리 결혼인데. 그래서 저희는 가전제품부터 이 집이 전세 4천만 원짜리 올 전세 4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저희가 다 발품 팔고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가전제품들을 다 사고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우리 둘은 살만하더라고요. 우리 둘이서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조금 많이 더운 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바퀴벌레 가끔씩 나오고, 그리고 물 트면 노란물 조금 한 1분 동안 나오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살기에는. 뭐 추우면 둘이 더 안아서 자면 되고, 그리고 집안에 난방 텐트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살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추운 거 참고 더운 거 참고 녹물 나오는 거 조금 참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내 애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의 아이만큼은 이렇게 살게 해서는 난 너무 싫을 것 같다. 내가 아빠로서 너무 내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가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취직을 했고요. 25살 대학생 3학년 때 제가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보라가 제가 26살에 태어났으니까 대학생 때 태어났어요. 저희가 바로 애를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또 사람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바로 생겼고 그래서 바로 처음 뛰어든 게 웅진코웨이 영업직이었어요. 26살에 영업직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코웨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100만 값 하던 거를 저는 26살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 벌까? 이렇게 해서 하나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조금 비싼 거 팔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여러 번 양산까지 가서도 방문을 했었고요. 100만 값을 어디든 뛰었습니다. 근데 팔 수 있는 거는 나 자신. 나 자신한테는 팔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몇몇 분들이 조금 도와줘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코웨이 하는 동안 제가 얻은 거라고는 정수기에 대한 지식, 비례에 대한 지식 정도 얻은 거 말고는 오히려 손해본 게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업직을 또 합니다. 저는 평생 영업직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제 어릴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가지고 영업직은 안 하고 나는 산탄대로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영업직도 하고 인테리어 자빌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배달 알바도 하고 아동 그 어린이집 체육교사도 하고 프린터기 AS 기사도 하고 다 조금씩 했습니다. 이런 제가 여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유를 또 짬내가지고 제가 또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고제비의 본질은 가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회도 뜨고 가죽공예도 하고 골프도 하고 캠핑도 하고 교회에서 뮤지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했습니다. 그 없는 시간에 틈내서 하니까 누가 저를 보고 애 셋 아빠라고 하겠습니까? 저조차도 나의 삶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가장이고 애 아빠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박승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이. 맨날 회사 갔다가 일하고 집에 와서 그냥 녹초된 채로 애들을 봐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래서 좀 숨 쉴 구멍을 찾았던 것 같아요. 숨 쉴 구멍을 찾다 보니까 그 구멍이 너무 많아졌을 뿐이고 많아졌을 뿐인데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영업직이 성공이 된대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네가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영업직을 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 만큼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조금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의 언변과 나의 출중한 외모와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빗대었을 때 내가 못할 게 있을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사투리를 쓰는 거. 그거 외에는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직을 했는데 내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영업직도 다양한 영업직이 있지만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영업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2, 3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영업을 하는 저를 믿고 하기에는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가 와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양기 있어 보인다라고 칭하죠. 너무 어린 애들이 영업하고 막 반지 여러 개 끼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아마도 제 모습에서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몇 건을 따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벌었어요. 28 나이에 제가 대략적으로 한 500 정도 월 수익을 냈었으니까, 뭐 크게 생각했을 때는 그게 굳이 큰 돈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500이 제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를 1년 동안 봐놓으면 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출산 1년 동안 쉬고 출산하면 또 1년 동안 애 보고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서 이제 일하려고 하면 또 임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500만 원 가지고 내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급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코인도 했었고요. 부동산, 저희 집 제가 지금 자가입니다. 이 31살 나이에 집을 샀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물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식도 해보고, 투자라는 투자 경매 공부도 해보고, 다양한 걸 했는데, 코인에서도 많은 손해와 적자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했고요. 저번에 연경 팀장님이 그때 마이너스 몇 %라고 했죠? 95%죠? 제가 98.5%가 그렇거든요. 20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돼 있더라고요. 26만 원에 제가 샀는데 분명히 5천 원이 돼 있더라고요. 26만 원짜리가. 이 퍼센테이지라면 99점 몇 %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수익을 내고 집도 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고 제가 들어가서 지금 산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재개발은 10년 넘게를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지만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주식을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만 얽매여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등락을 보면서 빨간색일 땐 내 기분이 좋았다가 파란색일 땐 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제가 뭐 정치인이 된 줄 알았으면 빨간색 파란색밖에 없어가지고 제 눈에 그리고 경매 공부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경매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그래서 성공자라고 하는 저희 그 당시 회사 이사님인 안준영 국장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나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국장님은 성공자였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대표고 우리 국장님 옛날 안부자 TV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상으로 나온 얘기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17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 지금 국장님 집도 스스로가 경매로 해가지고 산 집이거든요. 경매 공부를 해서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부자다. 라고 제 머릿속에 무조건 각인이 됐어요. 확신이. 그래서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애터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국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이 사람이 나랑 장난을 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프랜차이즈 대표고 돈 버는 사람이 나한테 애터미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꼈어요. 제가 국장님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처음 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권유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는 월 500 정도를 벌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내 삶에 만족하는데 성공이 아닌 그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처절한 길을 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성공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런 그 당시에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한테 가서 또 제품을 팔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일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애터미의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은 하기 싫은 나랑 하고 싶지 않은 나랑 맞지 않은 이런 일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셋째가 출산하면서 막막해지더라고요. 월 500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점차 어려워지니까 처음 하는 게 저희 직원들의 월급을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이었던 월급이 400이 되고 300이 되고 근데 2명이었던 가족은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가족 수는 늘어났는데 월급은 줄어드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저희 아이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었어요.
월급은 줄어드는데 셋째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신이라는 10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결단을 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애터미 전업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애 셋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쓰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한다고? 전 너무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절박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절박했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하면 10년이 지나도 지금만큼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애터미를 조금씩 천천히 하게 되면 또 손을 놓았을 거예요. 저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내 애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거 못 해주고 덜 해줄 수 있겠지만 3년 안에 내가 이 모든 걸 끝낸다. 3년 안에 모든 걸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3년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10년 안에 모든 걸 끝낸다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될까라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왜냐면 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의 수당, 1000만 원의 수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심 없이 했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6만 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니까 한 3주에 6만 원. 근데 6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지고 외식 한 번에 못 합니다, 6만 원으로. 의심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확신으로 가지고 갔던 것들이 의심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의심을 이겨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사로 돌아간데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아서. 여기에서 6만 원 받던 게 언제 60만 원이 되고 언제 6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로 돌아가면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200에서 300 정도 받다가 조금 열심히 해서 10년 뒤 되면 한 400 정도 받겠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50? 그게 한계다. 내가 옛날 28살에 벌었던 500 그 이상을 벌 자신이 없었어요. 회사 가서. 다시 영업직을 가더라도 제가 나이가 차면 갈 데가 없어져요. 영업직은. 나이가 차서 내 팀을 꾸리거나 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직은 점차 갈 곳을 잃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이 의심보다는 제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자꾸 스며들어오는 의심을 눌러가면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애텀이 절대 명품, 대중명품 전략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오늘 초기 사업자가 없어서 넘어가고 네. 이 직급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요? 를 의심했을 때 가장 센터 출근을 해도 저는 그 육아휴직을 쓰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센터 출근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1일 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리 승훈 팀장님, 인재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뭐 영경 팀장님도 아시겠고 회원가입한 거는 국장님이랑 별 차이 안 나. 21년도에 회원가입했습니다. 처음. 근데 사업을 시작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작년 8월, 9월, 10월 이쯤부터 메인데이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메인데이를 나오지 않고 라방만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라방만 들었고 메인데이 시작한다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내가 가지 않다가 8월? 9월? 이쯤부터 제가 메인데이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승훈 팀장님, 인재 팀장님을 보고 국장님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센터 출근해서 앉아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월 6만 원 이제 뭐 12만 원 받는 내가 센터 앉아서 뭘 해야 될까 해서 국장님께 처음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나가라. 네가 센터에 왜 앉아있냐? 나가라. 아침에 센터 와서 우리랑 잠깐 얘기하고 나가라.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네 사업의 성장이지. 네가 여기 앉아서 마이오피스 새로 고침을 계속 한들 네 사업의 성장은 전혀 없다. 네가 나가지 않는데 PB가 어떻게 올라오고 네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의 성장이 있겠냐?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백만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만갑을 하다 셋째가 출산이 되었고요. 11월 1일에 출산이 되었고 출산하고 50일쯤 지나서부터 아내랑 같이 무진이를 데리고 백만갑을 나갔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의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견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선에서 느껴지는 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애까지 안고 나가면서. 왜냐면 50일 된 애를 제가 뭐가 쟤만 불쌍하지. 애 매달려가지고 부모한테 앞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그게 엇갈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절박했어요. 얘로 인해서 딱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준다. 100만 갑을 나가서 우리가 애터미를 전달할 때는 아무도 안 봐주는데 저 혼자 가서는 뭐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문데 무진이 셋째를 안고 가니까 열의 여덟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아이고 애기 데리고 나왔냐고 부모가 참 대단하네 대견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진이를 안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옛날 말로 속된 말로 애퍼라 장사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라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이랑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훈아 이제는 직급 도전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PV가 우리 인재 팀장님 말씀으로 인재 팀장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70만 달이었습니다. 평균 PV가 올라오는 게 단기에 60에서 70만. 그 제가 그 팀장님이랑 상담할 때 팀장님 78만이면 대략 한 80만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7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반올림에서 뭐 니한테 나와진다고 70만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나는 평균으로 고작 올라오는 게 70만 PV, 60만 PV 정도인데 좌우 250만을 해라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국장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직급을 도전하면서 나오는 소비자들이 있다 분명히. 네가 250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뛸 거고 더 많이 알릴 거고 더 많이 만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너의 오토 소비자들이 나오고 너의 파트너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 직급 도전 기간에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만나서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만나야만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알 수 있고 알아야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거를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윤지 팀장님? 정확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알아야만 만나서 전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만났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온라인 파트너가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도 제 확신을 전달하고 전달해서 지금 저도 뭐 살짝 자랑하면 뭐 제 소실적에 160명의 글로벌 터키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직급 도전. 직급 도전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한 70달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도전이 없기 때문에 도전이 없다라는 거는 목표가 없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원동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이 있으면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급 도전을 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작년 12월 하반기에 제가 직급 도전을 했습니다. 제 밑에 세일즈를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직급 도전했어요. 저는 직급 도전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스폰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폰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강종욱 단장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직급 스폰서님들이 리더들이 하시는 얘기가 개보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개보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스폰서가 250만 해주면 내가 250만 할게. 내 스폰서가 내 250만 하는데 50만 원 도와줘야지. 아니요. 직급 도전은 내 겁니다. 내 스폰서 직급 도전이 아니라 나의 직급 도전입니다. 내 스폰서가 다이아 갈 때 내가 세일즈를 간다고 한들 이 세일즈는 스폰서 게 아니라 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폰서를 바라보지 말고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내 스폰서가 얼마나 도와줄까? 내 스폰서는 나를 얼만큼 후원할까? 해주면 감사한 거, 안 해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해주면 해주는 게 당연하고 안 해주면 미운 게 아니라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안 해준다고 내 스폰서는 내가 자기가 다이아 갔는데 내 세일즈 가라고 해놓고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는 건 내 안 갈란다. 이거는 스폰서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손해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직급 도전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스폰서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세일즈 마스터 하면 버는 수익이 월 200 정도 됩니다. 오토 세일즈 되면. 그러면 내 파트너는 얼마 벌 것 같아요? 딱 2명 정도는 한 100만 원 법니다, 월에. 근데 내 스폰서가 나는 세일즈로 너무 만족해. 나는 굳이 더 높은 직급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들은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스폰서로 인해서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 그러면 내 스폰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직급 도전을 함께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스폰서가 월 200밖에 안 버는 사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스폰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스폰서를 찾아야 돼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계획을 하고 나와 함께 목표를 세울 스폰서를 찾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제가 직급 도전하고 있잖아요. 다이아 해봤자 얼마 못 법니다. 다이아 해봤자 얼마 못 벌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버는 수익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이아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일즈 마스터인 내 파트너들은 월 200 정도 벌겠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스폰서가 나는 다이아에 만족하니까 더 이상은 직급 안 갈 거다. 그럼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 스폰서를. 제가 저번에 준비했던 짤이 하나 있었는데 밀려서 가는 직급은 없습니다. 밀치고 가는 직급은 있어도. 예, 내 파트너들이 열심히 해줘서 밀려서 내가 세일즈 가고 다이아 가고 터무니없는 꿈이고 그 파트너들은 나를 밀치고 갑니다. 내 앞에 걸리적거리니까 비켜주세요. 내가 내 위에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밀치고 갑니다. 절대 밀려서 가는 직급은 없거든요. 이 직급 도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 사업의 성장이 없고 내가 직급 도전을 안 하면 내 파트너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직급 도전을 무리하게 해라. 내 돈 써가면서 해라. 무조건 성공시켜라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직급을 성공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직급을 도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신나야 됩니다. 우리 엊그제 국장님 말씀하셨죠. 축제라고. 축제의 현장이 돼야 돼요. 이 도전은. 나와 내 파트너의 축제의 현장. 그냥 처절하고 암울하고 아 망했다 이런 도전의 기간이 아니라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했네?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스폰서님 저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스폰서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보자. 같이 프로모션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나가보자. 100만 값도 해보자. 이런 계획을 함께 세워주는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도전 안 하는 스폰서한테 그 도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때려 죽여도 그 상담 못 받습니다. 도전하는 스폰서 밑에 도전하는 파트너가 나오고 사업을 하는 스폰서 밑에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뭐 고영경 팀장님 그리고 조승훈 팀장님, 이미재 팀장님 여기 지금 팀장님들 3분 계시는데 고스톱으로 딴 직급이 아니에요. 이 직급이 고스톱으로 딴 직급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먹은 직급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간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제 파트너들 뭐 최근에 국장님 강의 중에서 나는 리더인가 보스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보스처럼 행동하진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파트너들의 성공. 내 파트너들이 진짜 돈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페리어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만 바라볼 거면 단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파트너를 내 스폰서한테 연결시켜 주세요. 내가 내 파트너 붙잡고 있지 말고 스폰서한테 차라리 연결시켜 주세요. 그 파트너라도 성공하게. 본인은 세일즈 가더라도 내 파트너라도 성공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이 없으면 사업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12월 하반기에 세일즈 도전했습니다. 성공했고요. 세일즈 마스터가 됐습니다. 12월 하반기에. 1월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딱 세일즈 성공하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매출이 뜨게 하자. PV가 영영은 뜨지 않게 하자.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든 안 뜨는 날은 제가 사서라도 매출을 올렸어요. 좌우 매일매일 영영은 안 뜨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영영만 안 뜨게 하자라고 계획했는데 주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급 맛을 보니까 주급 맛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한 게 격주로 2번은 받아보자. 그렇게 계획하다가 3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직급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직급 유지를 하게 되죠. 도전이 아니라. 세일즈 마스터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는 제 돈을 거의 안 쓰고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돈 굳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다. 해야 될까요? 4월 상반기에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 내 파트너들한테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파트너들의 수당을 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4월 상반기에 도전합니다. 4월 상반기 도전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 반기는 쉬어야겠다. 너무 무리했다. 2달 연속 세일즈는 조금 무리한 것 같다. 다음 반기는 쉬어야겠다. 달성하니까 또 목표가 생기네요. 4월 하반기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5월 상반기 시작. 그리고 4월 하반기 달성, 5월 상반기 달성, 5월 하반기 달성. 5번을 연달아 세일즈를 달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제 스스로가 약간 이런 말 좀 존경스러웠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내 이득보다는 내 파트너들의 이득을 바라보면서 했던 도전이지 이 도전 기간 중에 단 한순간도 나만의 이득을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는 다짐할 수 있거든요. 맹세코. 이 직급 도전 기간 하면서 더 많이 파트너들이랑 소통을 했고요. 더 많이 같이 백만갑도 나갔고요.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파트너들한테는 모집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격려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도 함께 사업하고 있는 김수미 사장님과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다툼도 있었고 1위1비했다라고 하죠. PV가 올라오면 둘 다 기분이 좋았다가 PV가 안 올라오면 둘 다 예민 상태가 되었다가 애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봤어요. 조용히 해! PV가 안 올라오면. 그러다가 저녁쯤에 PV가 막 10만 PV 떴다 이러면 얘들아 뭐 사러 갈까? 조금 거의 자아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1위1비 했지만 그 도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파트너들 누구든 저한테 와서 세일즈 마스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계획과 목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줄 수 있고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그냥 말로만 세일즈 마스터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세일즈 마스터를 되기 위해서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 저한테 온다면 제가 다이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 도전 중이라서. 하지만 세일즈 마스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하는데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끔 목표를 세워줄 수 있고 도전시킬 수 있고 과정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냐 안 하냐는 본인입니다. 근데 이 도전을 하지 않는 스폰서와 상담에서는 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트너랑 함께 가는 건 없어요. 내가 스폰서라면 저는 제 스폰서님들께 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맨땅에 헤딩을 하시면서 길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훨씬 수월하게 이 직급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스폰서인 박용원 팀장님, 조승우 팀장님이 나도 세일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래? 라고 했다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내 스폰서조차도 모르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냐. 스폰서라면 내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내 파트너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랑 같이 갈 게가 아니라 내가 스폰서로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거예요 라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정확한 스폰서거든요. 여러분들은 스폰서 질을 하지 마시고 스폰서 짓을 하지 마시고 스폰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내 스폰서의 후원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스폰서의 후원은 감사한 거지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해주는 스폰서가 있는 반면에 못 해주는 스폰서도 있어요. 근데 그 후원이 그 누구에게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감사한 거지.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후원해 주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내 스폰서의 후원을 당연히 여기면 내 파트너 또한 나의 도움을 당연시 여겨요. 내가 감사히 여겨야 그게 복제가 돼서 내 파트너들 또한 감사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직급을 꼭 가셔야 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100만 원의 현금 수당이 나오고 좌우 세일즈 2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해모임 이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또 여행이라는 계획이 되죠. 제가 파트너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그래도 애터미 시작했는데 여행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목표를 임페리얼로 잡는 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여행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귀빈 대접을 받듯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면 고작 샤론로즈 마스터인데 내가 생애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진짜 또 가고 싶은 여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여행은 한번 꼭 가보자. 그래서 인재 팀장님이 또 저의 목표를 잡아주셨거든요. 방금 내년 1월에 샤론로즈 마스터라고. 저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목표 잡아줬으니까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조승은 팀장님, 박여원 팀장님과 함께 이제 또 국장님이 되실 분들과 함께 그 길을 제가 걸어갈 겁니다. 도전을 할 거고 실패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실패하면 창피한 겁니까? 아니요. 도전 안 하는 게 더 창피한 거거든요. 뭐 얼마나 저 공감합니까 지금?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샤론로즈 마스터 그리고 내년까지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자. 고정적인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고 스타마스터 직급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많은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과 그리고 형제 라인 또 사업자들과 함께 승급 여행을 떠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샤론로즈 마스터 내년 1월에 갈 겁니다. 그리고 스타마스터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도전하는 지금 제가 샤론로즈 마스터 간다고 하니까 파트너 두 분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야, 네가 그 계획을 세우면 내가 다이아 가야 되잖아. 약간 이런 표정이시던데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제가 좋아서 그랬답니다. 예. 내년 1월에 다이아 갈 생각이 좋아서 그랬답니다. 저도 12월에 가고 6월에 다이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에 세일즈 갔으면 파트너들은 내년 1월에 다이아 가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계획 복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스타마스터 우리 국장님이 지금 터키로 떠나시면서까지 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스타마스터는 1,000만 원의 보상과 해외여행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우에 샤론로즈 마스터 2명. 로열 마스터부터는 이제 후원 활동비라고 해서 유지할 때마다 주는 또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후원 활동비 200만 원과 준대형 승용차 그리고 직급을 달성했을 때 5,000만 원의 현금과 해외여행 이때부터는 또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로열 마스터부터가 조금 이제 더욱 리더에 속한다. 애터미 안에서도 리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저는 크루즈 여행이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왜냐면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게 배 안에서만 있는데 뭐 여행을 그게 가냐. 우리 인재 팀장님은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하셔가지고 배에만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루즈 여행을 모르니까 아니 여행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 큰 배 타고 안에서 그냥 숙소처럼 방에만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재미냐 했는데 영상을 봤는데 배 위에 그냥 호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5성급이 아니라 7성급 호텔급이 워터파크부터 시작해서 불꽃축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했던 너무 가고 싶습니다 지금. 크루즈 여행 꼭 갈 겁니다. 우리 이 사업 시작했으면 여행도 크루즈 여행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 그리고 해외여행 똑같이 크루즈 여행 그리고 승용차 지급합니다. 이때부터는 후원 활동비가 아니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임페리얼은 10억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지게차를 떠주는. 옛날에는 이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먼 얘기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선명합니다. 그 꿈을 꼭 이룰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 눈빛에서 느껴지나요?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10억을 받고 해외여행 똑같이 크루즈 여행,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지급 유지할 때마다 이게 대박입니다. 월 1,000만 원 후원 활동비와 50평 오피스텔 월세 지원이나 개인 비서 월급,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임페리얼 되면 뭐가 좋은데라고 해서 이걸 싹 다 얘기해서 보상 플랜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가 제품을 쓰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뭐 시작하겠지라고 하면서. 근데 임페리얼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니는 언제까지 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45살까지 임페리얼이 되는 게 목표다.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내 딸이 그때 20살이다. 내 딸이 성인 되기 전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제대로. 그래야 내가 내 딸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아낌없이 투자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 듣더니 그러면 운전기사 내가 해도 되겠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은퇴하고 운전기사 내가 해도 되겠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인 비서까지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걸었어요. 네가 샤론 로즈 정도 되면 내가 그때 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와, 임페리얼 비서 하려면 직급도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필요는 없는데 니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웃으면서. 오늘도 그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임페리얼 되면 운전기사 시켜줄 테니까 니 차로는 되라 그때까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급 프로모션을 총 따지면 13억 6,300만 원에 승급 프로모션만 직급을 갈 때마다 주는 돈만 13만 6,3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돈이 아니라 내 파트너와 함께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돈을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같이 후원을 하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페리얼이 되려면 제가 그때 어렴풋이 봤을 때 1600, 1700명, 약 1700명 정도의 선원과 함께 단기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15일간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1700명, 약 1700명이 나와 함께 발맞춰서 움직여졌을 때 한 명의 임페리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은 제 걸까요? 아니요, 1700명과 함께 만든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10억을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내 파트너, 나와 함께 뛰어준 모든 파트너와 함께 이 돈을 쓰겠습니다. 말이 끝에 약간 조금 그런데요. 자, NG 다시. 이 10억을 내 파트너와 함께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 건데요. 저는 지금 제 피부가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제 또래 중에서 저보다 피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10년, 15년 뒤에도 저보다 피부가 좋을까요? 저는 제가 무조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5세 30대라는 소리를 듣는 게 50대에도 30대라는 소리를 듣는 게 목표거든요.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내와 팩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 저희 와이프 저거든요. 제가 많은 남자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한번, 우리 김혁 사장님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만져본 적이 있나요? 언제 만져보셨나요? 저번 주에 그 생신 그때? 네. 정말 좋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박한진 사장님은 아버님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 본 적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아버지랑 부자 간의 관계가 우리 김영 사장님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좋은 관계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엄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버지는. 그래서 얼굴을 만질 일이 없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고 웃으면서 예뻐졌다라고 얘기하고 젊어졌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면 나 팩하고 피로프 마스크 다 하고 나서 떼면 상태야! 이럽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박상자 태자거든요. 상태야! 이러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이 새끼가 이러면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갑인 줄 알았다면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해요. 이 애터미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저희 형도 저와 함께 이 팩을 하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늘 퇴사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헬조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오니까 함께 성공하고 싶다, 목표가 있다, 우리 꼭 성공하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친구들이, 그리고 파트너들이, 팀원들, 스폰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생깁니다. 박승훈이라는 이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김수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와이프와 이렇게 해서 주사업자로 변경할 생각인데 지금은 김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나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직급 도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직급 도전을 통해서 스폰서와 늘 상담을 해야 된다. 내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직급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순 지금 이제 곧 팀장님 되실 분이죠. 너무 멋지죠. 강의도 너무 확신 있게 잘 하시고 이분이 근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은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예비 사업자들 지금 컨택하고 계시죠? 다 100%는 아니고 99.9%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하고 하면 그분의 때가 옵니다. 우리 박승훈 사장님이 결심한 그 때와 같이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저는 금방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자이기도 했는데 뭐 누가 부정적이나 니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만은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컨택을 하고 한다면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저렇게 멋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오늘 느꼈고 우리 샤론 노즈마스터 오늘 처음 제가 그냥 언뜻 얘기했는데 바로 호응을 해주셔갖고 너무 빨리 저렇게 우리 오늘 직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없는 분은 정말 한없이 이게 늘어질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목표를 부르짖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함께 가셔갖고 모두 빨리빨리 우리 또 명지 퍼스트 센터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이 직급 목표를 부르짖는 센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음 주창 준비! 시작! 영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변화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하자! 수고했습니다.